배가 고파 2층 세탁실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도망쳤어요. 집에는 연락하지 마세요. 인천의 한 동네에서 11살 여자아이가 배가 너무 고파서 집을 탈출했습니다. 몸 곳곳이 멍들어 있었고 갈비뼈에는 금까지 가 있었습니다. 네, 이 아이를 이렇게 집에 가둬놓고 학대한 사람이 바로 아이의 친아버지와 동거녀였습니다. 끔찍한 사건인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이런 아동 학대가 있을지 걱정됩니다. 그래서 마련했는데요. 오늘 아동 권리 학회장인 이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 황옥경 교수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게 참 천인공노할 일이 바로 이런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요. 먼저 그 KBS가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화면을 확보했습니다. 이걸 좀 보신 다음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일 낮의 일입니다. 한 아이가 슈퍼마켓 앞을 서성입니다. 안을 들여다보는 것 같죠? 한겨울인데도 맨발에 셔츠와 반바지만 입은 아이.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배가 고픈지 엉거주춤 바닥에 앉아 과자를 꺼내 먹습니다. 아이의 키는 120cm, 초등학교 5학년 나이인데도 몸무게는 4살 평균인 16kg에 불과했습니다. 다리와 팔 곳곳이 멍들었고 갈비뼈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거짓말이었어. 아이는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와 동거녀는 딸이 도망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눈치채고 달아났다가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네,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죠. 네. 근데 키가 120cm고 몸무게가 116kg이면 네. 네. 이게 4살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네, 4살 정도 아이, 네. 네, 유아의 체격 조건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형적으로 이 아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아동 학대를 하는 부모들이 잘 먹이지 않고 아이를 방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학대의 유형에 해당됐던 아이 같아요. 네. 네. 네, 여기서 이제 잠깐 이 사건이 어떻고 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담당 경찰과 얘기 나눠보고 교수님과 얘기 또 이어가겠습니다. 네. 김상식 인천 연수경찰서 여성 청소년 과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아이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피해 아동은 점차적으로 좀 안정을 찾고 있는 단계고, 심지어는 이제 저희들 경찰관 보고, 경찰관 아저씨 감사합니다. 또, 간단한 농담 정도도 주고받고, 네. 이제 굉장히 이제 밝아졌다. 그렇게 지금 이제 뒤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보이고. 그나마 다행이네요. 예, 예. 네. 처음 아이를 이제 발견하셨을 때 아이가 뭐라고 하던가요? 최초에 이야기한 거는 이제 보호시설에서 나왔다. 네, 집에서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보호시설에서 예, 나왔다. 예, 예. 이제, 근데 외영상이라든지 봤을 때, 네. 또 특히 저희 관내에는 그런 보호시설에서 나올 만한 장소가 없거든요, 근처에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상해서, 이제 처음에는 아기가 이제 조금 마음의 문이 많이 닫혀 있었는데, 네. 이제 저희 이제 수사팀 직원들이 가가지고 좀 말도 많이 해주고, 또 이제 먹을 것도 많이 주고 이렇게 근데 하면서 왜 처음에 이제 숨겼을까요? 만약에 집에서 나왔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집을 찾거나 하면은 또 부모와 바로 또 이제 맞닥뜨려야 되는 부분이 네.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보호시설에서 나왔다고 처음에 어쨌든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그게 좀 두려웠겠군요. 예, 예. 경찰에서는 지금 그 아이 아버지와 그 동거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죠. 예, 예. 잘못을 좀 알고 있는가요? 이제 애기 아빠 같은 경우에는 때린 거는 맞지만 현재가 훈육 차원이다. 이제 애기가 이제 좀 아무 음식이나 먹으니까 버릇을 고치는 차원에서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때린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변명을 하고 있고. 예. 근데 이제 아이 아버지도 어렸을 때 그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래서 그거는 지금 아마 프로파일링 결과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직 프로파일링 결과지를 아직 제가 확인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그렇다 아니다라고 답변 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현재로서는. 네. 아이는 앞으로 어떤 보호를 받게 되는지 그게 가장 걱정이 되고 궁금합니다. 일단 그 아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아동 보호 전문 기관과 같이 이제 활동을 하거든요, 경찰에서. 그럼 현재는 그 입원 치료 중이니까 입원 치료가 마치면 이제 아동 보호 전문 기관과 협의해서 이제 보호 시설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인천 연수경찰서 김상식 과장이었습니다. 네, 아이의 말에 따르면요, 아빠는 이제 잠자고 자는 시간 빼고는 게임에 빠져 있었다고요. 게임 글쎄요. 중독이었던 거네요. 네, 연간 그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합해서 통계를 발표를 하는데요. 네. 작년 2014년도 통계만 봐도 전체 아동학대가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로 판정된 경우만 만여 건이 넘게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발생된 사건 중에 81.8% 정도나 부모에 의해서 아동학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나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경우도 아버지가 일찍이 이혼을 하시고 새로운 동거녀랑 동거하는 상황이었는데 네. 가족이 재결합된 경우에 가족들의 아동학대가 좀 많이 있고요. 최근 4년 동안 아동학대로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가 70%가 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아동학대가 절대적으로 증가한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아동학대 특례법 등이 생겨서 발견하는 횟수가 많아졌다고 보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최근에 아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부모로부터 비롯된다. 네. 이게 상당히 놀라운 수치인데 네. 어떤 그런 학대의 유형 같은 것도 조사가 좀 된 게 있습니까? 네, 아동학대로 발견이 되면 우선 아동들이 어떤 유형의 학대를 당하는지를 조사를 하게 되죠. 근데 대부분의 이 어린 아동처럼 중복학대를 받게 됩니다. 네. 대부분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아동학대를 경험하는 것은 정서학대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체학대, 그리고 방임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아동의 경우도 신체 발육 상태가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신체학대와 더불어서 갈비뼈도 부러져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신체학대와 더불어서 제대로 먹이고 입히지 않는 발견하는 당시에도 여러 옷을 입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뭐 일주일 알려지고 동안 있기 밥을 안 때문에 준 적도 있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전형적인 방임 학대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아이가 이제 탈출하기까지 한 2년이 걸렸다고 네. 그래요. 근데 네. 그 사이에 아무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사실 네. 초등학생 아닙니까? 그럼 학교에서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이 점이 참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아동 같은 경우에도 초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 7회 이상 결석을 하게 되면 통지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아동에게도 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아이가 학교에 출석하지 않아서 다시 통지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런 경우에 무단 결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과 연합해서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고 있는지를 확인했어야 하는데 이 아동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사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서 사회복지 서비스 자체에서 어떤 구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육 자체가 의무교육이라고는 하지만 이 경우에 부모가 어떤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간에 아동이 제도적인 보호나 교육제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우리 사회의 아마 제도적인 허점을 이 아이가 갖게 된 거 아닌가 학교에서만이라도 좀 듭니다. 발견이 됐다면 조금 더 일찍 알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좀 안타깝네요. 그렇죠. 너무 안타까운 것이 이 아이가 고립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사 왔다고 해서 이전 학교 다니던 선생님이나 아니면 또래 친구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웃의 모습도 있었을 텐데 이 가족 자체가 사회적으로 고립이 돼 있고 이 아동 자체도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럴 경우에 사회복지 시스템이 들어가서 이 아이가 가정 내에서 얼마나 안전하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좀 했었어야 하는데 그 제도 자체가 아동보호 서비스에서 우리가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볼 수 아이가 있습니다. 직접 집에서 이제 가스배관을 타고 이렇게 탈출을 하지 않았다면은 우리 사회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이 아이의 생사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몰랐다는 얘기 상태죠. 아닙니까? 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굉장히 지금 아까 전에도 경찰분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아이가 굉장히 심정적으로 안정이 돼 있다 하는데 본인이 살고자 하는 욕구나 의욕들이 그나마 좀 다행히 있었던 것으로 보고요. 이나마 이 사건이 좀 알려져서 그렇지 과거에 어느 경우도 있는가 하면은 부모가 경제적으로 불안정이 돼서 주거지가 불안정할 경우에 자주 이주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을 승합차에 태워서 학교에 보내지도 않고 다니고 이런 케이스들도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 구멍이 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구는 하고 있지만 아직 보완이 되고 있지 않은 이런 상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동학대의 또 다른 사례 하나 더 보시죠. 네, 경기도의 한 주택입니다. 지난 2월 10대 남매가 발견된 곳인데요. 거실은 쓰레기로 발 디딜 틈이 없고 화장실에는 오물이 흘러넘칩니다. 46살 김모 씨는 몸이 아프다며 자녀를 방치했고 악취를 참지 못한 이웃의 신고로 남매는 구조됐습니다. 네, 이번에 서울의 한 주택가입니다. 2살 배기 어린 아기의 시신이 들것에 실려 나가는데요. 그런데 숨진 아이의 얼굴에서 입과 귀 주변에 묶여있던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다름 아닌 아이 엄마였는데요. 애가 너무 울어갖고 그래서 했다고 이름을 찾고 아들이 밤새 울고 보채자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스타킹으로 입을 묶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아이 엄마는 훈육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참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 왜 이렇게 그 아동 학대가 근절이 되지 않을까요? 그 원인을 좀 알면은 대책도 좀 쉽게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참 어려운 숙제예요, 우리 사회에서. 이를테면 아기를 임신해서 출산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네. 대부분의 경우에 많은 부모들이 임신한 과정이나 혹은 영아나 유아로 태어났을 때는 부모 나 자신과 동일하게 이 아이도 인간이다라는 생각을 잘 못하고 내가 낳았으니까 이 아이는 나의 소유물이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 아이를 마음대로 훈육할 수 있어. 이 마치 생각을 물건처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후육물로.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의 행동이 무엇을 원하는지 대부분 학대하는 부모들의 전형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요. 얘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바라고 있는지 감정을 읽을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가 행동하지 않으면 무조건 아이에게 윽박지르거나 험하게 말을 하거나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거나 이런 식의 소유물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다수 많은 경우에 학대를 가해야 하는 부모들을 보게 되면은 임신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기는 했지만 부모로서 내가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준비도 전혀 안 돼 있고 네. 본인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지도 잘 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죠. 네, 물론 앞으로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앞서 사건도 그랬듯이 이 아버지도 자기가 피해자였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방도 좀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